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언제까지 통장 잔고를 바라보며 잠 못 들 것인가 라는 부제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저자는 30대의 억만장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다부지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 책갈피에다 쓴 내용들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보면요. 휠체어를 탄 백만장자는 부럽지 않다. 젊은 나이에 일과 돈에서 해방되어 인생을 즐겨라. 라는 부제가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자는 어떻게 생겼나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MJ 드마코라는 사람이고요. 백인의 남성입니다. 뒤에는 이 남자의 상징과도 같은 람보르기니가 뒤에 위치해 있고요. 흰색 와이셔츠에 굉장히 좀 훈남격인 남자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30대에 일단 자수성가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 보는 책 한 권. 시작은 이렇게 돼요. 부자 되는데 걸리는 시간 50년 맙소사. 천천히 부자 되기로는 가망이 없다.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파란 글자의 내용은 뒤쪽 가면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역경을 이겨내야 목적지에 도달을 할 수 있다. 백만장자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부를 향한 재무 지도 3가지. 가난을 만드는 지도는 인도라고 표현을 했고요. 돈은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부자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부자인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평범하다는 것은 현대판 노예라는 뜻이다. 인생 한 방을 노리는 사람은 가난을 면치 못한다.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기고 남 탓하며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평범한 삶을 만드는 지도를 이 책에서는 서행차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절약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당신은 자유를 사기 위해 자유를 팔고 있다. 당신이 부의 길이라고 믿었던 것들의 함정, 하기보다 빚더미를 먼저 안겨주는 교육, 자가 당착에 빠진 서행차선들의 구두들, 서행차선을 벗어나는 비밀의 출구. 다음은요, 부자를 만드는 지도, 이러한 지도를 추월차선이라고 이 책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한 사고방식은 따로 있다. 직장 같은 사업은 no. 사업은 시스템으로 굴려라. 저도 이 말에 100% 동의를 하고요. 초고속으로 돈을 벌고 불리는 방법. 추월차선 진입을 예고하는 5가지 사업의 씨앗. 지금 당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라. 뒤쪽에 나오는 얘기예요. 당신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수백 가지 선택의 결과가 지금까지의 당신의 결과이다. 올바른 선택을 위한 가중 평균 의사결정 매트릭스. 역풍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에게 등 돌려라. 노동시간은 자유시간의 대가이다. 시스템과 돈나무를 키우는 교육을 시켜라. 시스템과 사업의 진정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제한속도 없이 달릴 수 있는 멋진 길이 있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올바른 길로 가야 부로 통한다. 돈을 쫓지 말고 필요를 쫓아라. 진입장벽이 높거나 남달리 탁월하거나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사업의 힘은 규모에서 나온다. 시간을 쏟아붓지 않아도 돈이 되는 사업을 찾아라. 추월차선 5개명을 만족시키는 사업 아이템. 성공은 아이디어가 아닌 실행력에 있다. 재무적 문맹 상태를 벗어나라. 마지막으로요. 당신의 실행력이 당신의 최고의 속도이다.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한다. 최고의 사업 계획은 실행 실적이다. 고객에게 힘이 있다. 고객에게 충성하라. 사업 파트너십은 결혼만큼 중요하다. 경쟁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추월차선 비즈니스의 접근 포인트. 부자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20가지. 자, 그렇다면 세부 내용을 한번 샅샅이 들여다보기 전에 아까 그 파란 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라서 요약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요.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들이는 것이다 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일단 돈에는 크게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공무원과 같이 꾸준하게 봉급을 받는 그러한 돈의 형태가 있고요. 사업가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단발적으로 크게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습니다. 이러한 돈들에는
저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공무원 같이 따박따박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꾸준하게 오랜 시간을 벌어들이는 돈, 그래서 나중에는 연금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이러한 돈의 형태와 사업가처럼 한 방에 5년 동안 참았다가 한 방에 터지거나 10년 동안 참았던 아이템이 한 방에 터지거나 해서 단발적으로 되는 수입이 있어요. 사실 어느 돈이 더 힘이 있다, 어느 돈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성격이 달라요. 이거를 복싱으로 한번 얘기해보면요. 계속 잽만 날리는 거랑 잽만 계속 맞아가지고 정신이 나가는 거랑 잽을 계속 맞다가 한 방 어퍼컷을 날리는 거랑 어떤 게 더 정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잽만 계속 날려가지고 점수를 쌓다가 경기가 끝나서 판정승으로 이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떠한 돈이 더 힘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뒤쪽에 가면은 이렇게 힘 있는 돈을 모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상세한 노하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부자 되기보다는 빠르게 부자 되는 법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 것인가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돈을 버는 법 외에, 그러니까 꾸준하게 월급 받는 거 외에 한 방도 만들 수 있어요. 누가? 공무원처럼 따박따박 벌어들이는 월급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공무원이든 사업가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시스템보다는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거를 찾아내라. 두 번째입니다. 백만장자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나의 아주 작은 습관과 행동, 그리고 하루에 수천 번의 작은 결실들이 모여 인생을 바꾼다. 운은 과정의 결실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나의 아주 작은 습관과 행동, 그리고 하루에 수천 번의 작은 결실들이 모여 인생을 바꾼다. 운은 과정의 결실이다. 저도 이 말이 100% 공감을 하고요. 이 말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에너지를, 나의 하루의 100%라는 에너지를 하루하루 최고로 높여 그 과정이 쌓이면 때가 되면은 주변 사람들은 그 사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나를 찾게 돼 있어요. 나를 찾게 돼 있고 도움을 청하게 돼 있어요. 내가 심장이 아파 그러면은 심장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재능을 가진 선생님을 찾게 되죠. 그것처럼 나의 에너지를 하루하루 쌓여서 그 과정이 쌓이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반드시 찾게 되어 있고, 그때 내가 원하는 가격의 청구서를 내밀라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백만장자가 되기까지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평범하다는 것은 현대판 노예라는 뜻이라는 주제입니다. 직장은 나의 노후를 절대 책임져 주지 않는다. 직장은 나의 노후를 정말 책임져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면 이래요. 인도와 같은 삶은 월급쟁이를 말하고, 직장에 망하거나 잘리게 되면 한순간 백수가 되어버리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월급쟁이는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쉽게 말해서 해고를 당하거나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거나, 아니면 직장이 없어져 버리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면 나는 백수가 돼요. 그런데 한순간에 쫓겨나더라도 내가 어느 일정 부분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다면, 내가 자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잘리더라도 적어도 밥은 굶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노예는 주인이 버려버리면 오갈 데가 없어. 여기서 더 중요해요. 또 다른 주인을 찾게 돼 있어요. 노예는 주인이 버리면 오갈 데가 없어서 또 다른 나를 써줄 주인을 찾게 됩니다. 그러한 시스템으로 내 스스로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평범하다는 것은 현대판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높여서 그 조직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기고 남 탓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기고 남 탓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그 정답은 끝없는 핑계다. 제가 지난번에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는 방법, 그 분야에서 성공자라고 불리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핑계가 없어야 됐어요. 그 조직에서 핑계가 없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적에 나를 찾는 이들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생을 남 탓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공통점이 나온다고 해요. 정답은 핑계입니다. 그래서 직장인의 기본 중 끝없이 핑계를 대는 사람은 평생 서행차선도 못한 후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모두 아침에 예를 들어서 9시가 출근 시간이다 하면 9시까지는 최소한 내가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고 앉아 있어야 돼요.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약속된 시간이잖아요. 9시부터 근무를 해서 6시까지 점심시간을 빼고 6시까지 근무를 하는 게 만약에 회사 내 내규라고 하면 적어도 9시에서 그 전에 30분 전에는 출근을 해서 여러 가지 오늘 하루 동안 할 행정을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하루 구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9시에 허겁지겁 오는 사람 그래도 이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겠어요. 문제는 9시가 항상 넘어오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넘어와서 그 사람한테 야 너 오늘 왜 늦었어? 라고 물으면은 말도 안 되는 핑계가 끝없이 나옵니다. 끝없이 나와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네요. 갑자기 화장실에서 배가 아파가지고요. 어제 뭐 힘든 친구가 있어가지고요. 아이고 오늘은 늦잠을 잤습니다. 제가 요즘 스트레스가 받아서요. 건강이 안 좋아서요. 등등 너무나도 많은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을 후진시키는 거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는 사실 깨닫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옆 사람의 조언이 필요하고 조언을 할 때 그 사람은 듣는 귀만 있으면 됩니다. 듣는 자세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요. 절약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나의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돈을 모으기까지의 절약은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기까지의 노동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는다면은 오케이가 될 수 있는데 평생 구두쇠로 사는 거, 그러니까 즉 베푸는 손이 없다라는 거는 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왼쪽에 사진이 보이는데 최근에 카이스트에 766억을 기부하신 이수영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광원산업 회장이시고요. 카이스트 발전재단 이사장으로 있으신데 이분이 말씀하신 거를 저는 100% 공감이 돼요. 읽어봐 드릴게요. 첫째, 근검 절약을 생활화해라. 일단 나한테 쓰는 돈은 매우 인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치스러운 거나 뭐 낭비가 심하거나 이런 것들은 근검 절약을 해라. 두 번째, 나는 인식하지 않는다. 먹는 것 잘 먹는다. 이게 아까 그 근검절약과 더불어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은 잘 먹다. 후히 베풀되 남에게 먹는 거 음식이나 대접은 후회할 수 있대. 나에게는 근검절약을 해라. 세 번째,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왜냐면요. 국가가 없으면요. 대한민국에 기업도 없고요. 기업이 없다면요. 가정도 없고요. 가정이 없다면요. 개인도 없어요. 결론은 국가를 생각하는 국가관이라는 게 머릿속에 인식이 되고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내가 자그마하게라도 어떻게든 도움이 될까 항상 고민하고 애써봐라 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네 번째, 추진할 때는 야정군 사령관처럼 해라. 그래서 유재석 씨의 유퀴즈 프로그램을 보면은 나는 일할 때 야정군 사령관처럼 돌진한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결론은 내가 한번 뜻을 품으면은 앞뒤 안 가리고 달린다, 돌진한다 라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다섯째는요. 기회는 뒤로 잡아라? 아니고요. 앞으로 잡아라. 이 앞으로 잡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과거에 계속 얽매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앞으로 야 내가 이거 투자할 거야. 이유는 이쪽 산업 직군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게 내 눈엔 보여. 그렇다면은 기회는 앞으로 잡아서 내가 그 부분을 선점하고 뒤에 오는 사람들이 따라와서 내가 선점하고 있는 이것을 필요로 할 때 나는 오토매틱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은요. 학위보다 빚더미를 먼저 안겨주는 교육이라는 내용인데 사실 저는 요거를 그닥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학위 취득 전 사이에 대학교라고 해서 이렇게 깔때기처럼 제가 지금 모래시계를 준비했는데 깔때기처럼 되어 있고 다음에 이렇게 다시 나와서 사회 진출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가기관에서 여러 가지 직업 직군을 찾아서 그거를 다 학과라는 걸로 만들어 놨어요. 웬만한 조직이라고 하면 웬만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라고 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학과라는 명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이에는 교과목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러한 자격을 취득을 할 때 이 분야에서 너는 사회에 진출시켜도 돼 라고 기준점을 잡는 건데 저는 이게 좋다 안 좋다 빚더미를 안겨준다라기보다는 대학교라는 조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생판 모르는 그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고등학생을 신분을 마치고 나서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학생 신분에서 사회 신분으로 가는 과도기가 대학생이에요. 근데 이 대학교에는 이미 사회에서 저명하게 그 분야에서는 그래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교수님이라는 직책으로 앉아 있어요. 이분들은 교육도 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사회에 배출시킬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분은 사회 경험을 먼저 해보셨던 분이에요. 다시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사회도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학생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학생들을 학위 취득 전까지 교육을 시켜요. 2년을 시킬 수도 있고 3년을 시킬 수도 있고 4년을 시킬 수도 그 이상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에 배출이 됩니다. 물론 개인이 알아서 할 수도 있지만 교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조언도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학위 취득에서 그 자격증, 졸업증만 받는 거는 의미가 없고 여기에서 교수님을 비롯해서 사회와 학교와 그 사이에 있는 대학교라는 기관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배워서 사회로 나옴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세도 있을 것 같고요. 태도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아까 앞쪽에 말했던 핑계대지 않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날에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수강을 못했습니다. 이런 거 사회에선 인정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자세를 나오는 곳으로 더불어서 교육까지 배우는 곳으로 한번 학교를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요. 직장 같은 사업은 No, 사업은 시스템으로 굴려라. 그래서 총 6가지 다음번에 제가 다룰 책인데요. 더 시스템이라는 책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를 높여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나의 에너지를 높일 때 나를 찾는 이에게 청구서를 내밀 준비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패턴을 인식해라. 아침에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서 동일한 패턴의 행동을 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동일하게 집에까지 오는 때 이 하루 일과의 패턴을 인식해라. 인데 중요한 거는 이 인식하는 시간이 하루 일과 마무리될 때가 아니라 하루 일과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어떠한 스케줄로 어떻게 하루를 끌어갈지는 이미 아침에 다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전문가를 믿지 마라. 전문가를 믿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변호사다. 변호사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봤어. 근데 이 소리는 내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소리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정주영 회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뭐 500원짜리 종이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수주를 받아가지고 투자 유치를 받아서 했다. 그게 저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이 잘 돼서 커다란 사업까지 자칫 잘못하면은 엄청난 사기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믿지 마라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 전문가라고 해서 굉장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쓴 책들 이 책 내용은 어쩌면 나에 대한 스토리가 아닐 수도 있다. 내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긍정선언을 매일 해라. 긍정선언을 매일 해라. 여기에는 감사라는 두 글자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고요. 다섯 번째, 하루의 일정은 아침에 끝내라. 두 번째 말씀드렸던 패턴을 인식해라랑 같은 의미입니다. 하루의 일정은 이미 아침에 끝나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
이렇게 하루를 열심히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 지치고 힘든 순간순간에도 포기하지 말아라. 다음입니다. 수백 가지의 선택의 결과는 지금 당신이 위치해 있는 그곳이다. 제가 여기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출발 1, 출발 2, 출발 3, 출발 4라고 적어놨고 이 출발 1, 2, 3, 4에서 모두 다 이 정상이라는 곳을 올라가기를 희망을 해요. 자, 출발 1에 있는 사람이 출발을 합니다. 출발 2, 출발 3, 출발 4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올라가다가 지쳐 쓰러지고 어떤 이들은 길을 잘못 들어서 엄한 길로 가고 뭐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건데 저 정상까지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방법,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에서 봉우리가 총 10개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정상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한번 바라보고 가장 가까운 그 정상에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봉우리를 목표로 두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우리에 올라갔을 때, 첫 번째 봉우리에 올라갔을 때 이제 9봉우리가 남았죠. 그때 다시 한번 정상을 바라봐요. 그때 다시 한번 정상을 바라보고 그 다음 봉우리, 두 번째 봉우리로 또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봉우리에 올라와서 뒤돌아보면 내 첫 번째 봉우리가 내 발밑에 있어요. 왜냐? 그 봉우리는 이미 정복을 한 거예요. 남은 봉우리가 몇 개죠? 8개 봉우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8개 봉우리 중에서도 맨 끝에 나의 목표라는 그 봉우리 바라보고 다음 세 번째 봉우리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을 반복할 때 정상에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상승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표점에 가장 빨리 올라가는 방법은 가장 가까운 봉우리를 정복하는 것이다. 다음이에요. 시스템과 사업에 진정으로 헌신을 하고 있는가? 시스템과 사업에 진정으로 헌신을 하고 있는가? 자, 제가 예를 들어 쿠팡을 좀 가져와 봤어요. 쿠팡을 좀 가져와 봤는데 쿠팡의 이 동그라미를 좀 몇 가지 읽어보면요. 사람, 이용, 로켓, 가격, 배송, 새벽, 주문, 물건, 소비자, 업체, 온라인, 유통, 시장, 매출, 투자, 기업, 자금, 회사, 일본, 한국, 흑자, 적자, 코로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구구절절 읽어들었나?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한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톱니바퀴처럼 이루어집니다. 결론은 이 시스템 구축은 절대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쿠팡은 지금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어마무시한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비록 지금은 적자가 나더라도. 그래서 헌신이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헌신이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사전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거를 두 가지가 반드시 헌신되는 동반이 돼야 됩니다. 물질과 시간 투자. 물질과 시간 투자가 동반돼서 그 산업 영역의 직군이 커질 때 어느새 시간이라는 투자가 같이 접목됐을 때 진정으로 커다란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쿠팡 응원합니다. 다음, 돈을 쫓지 말고 필요를 쫓아라. 제가 고양이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고양이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왜 준비를 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고양이와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고 그래요. 고양이는 쫓아가면은 도망가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흔들면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양이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양이는 먹잇감, 제가 가로치고 쥐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쥐가 있으면은 달겨들어요. 다시, 돈은 고양이와 비슷한 성질을 지닌다. 고양이는 쫓아가면 도망가고 좋아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고양이는 나한테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고양이는 먹잇감이 있으면 달겨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간절히 필요로 하는 부분을 내가 선점해서 가지고 있으면 자, 쉽게 얘기해서 요거 한번 먹어보세요, 요거 한번 먹어보세요 하는 사람이랑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애를 쓰고 줄을 서 비싼 금액을 들고 요 가치가 높을까요? 요 가치가 높을까요? 물론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 있어서 차이점은 있겠지만 이 부분, 그러니까 남들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을 남들보다 먼저 선점할 때 그 영역에서 기득권으로 서 있을 때 고양이들은 나한테 달겨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돈을 쫓지 말고 사람들의 뭘 쫓아라? 필요를 쫓아라.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미리 준비하고 앞서 기다려라. 다음입니다. 성공은 아이디어가 아닌 실행력에 있다.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성공은 아이디어가 아닌 실행력에 있다. 사실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에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는데 4시 반부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구상하고 PPT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에 있어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유튜브 하고 계신 모든 분들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은 아이디어가 아닌 실행력에 있다. 그래서 실행력이 있으려면 갖춰야 될 기본 자세에 대해서 제가 5가지를 좀 정리해봤어요. 자, 첫 번째, 스스로에게 왜? 라고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왜 이걸 하고 있어? 너는 왜 이거를 이렇게 애써서 힘든데도 하니?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스스로에 대한 신념이에요. 이거를 했을 때 내가 이러이러하게 될 거야. 나는 이런 거를 꿈꿔라는 스스로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된대요. 이게 종교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가치관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어요. 나의 아킬레스를 감추기 위해서 최대한 애를 쓰는 부분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스스로에게 확신을 심어줘라. 스스로에게 확신을 심어줘라. 자기 암시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쟤는 저 영역에 있어서는 정말 미친놈이야. 저 미친 새끼라는 소리를 듣기를 즐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얘기라는 화두를 누가 꺼내면은 1시간, 2시간, 4시간, 10시간 달릴 자신 있어요. 그러면은 저 새끼는 부동산의 미친놈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리고 박지성 씨, 이영표 씨, 김연아 씨, 박찬호 씨, 예를 들어 최고로 달리는 스포츠 선수들, 그리고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 직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밤새 회의하기를 즐겨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확신을 줘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역에 있어서는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를 즐기고 애써라. 세 번째입니다. 메모를 아주 구체화해라. 메모를 아주 구체화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정확한 금액, 나는 몇 년 후에 얼마를 모아서 벌 거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 건물을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현재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고 이 건물의 가격은 얼마고 집원은 어디고 사진도 하나 찍어서 내 책상 앞에 붙여놓고 결론은 구체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보고 매일 암시하고 요거를 보고 인내하고 달려나가라 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기간을 명확히 해라. 기간을 명확히 정해라. 그래서 마무리되는 기간을 정확히 선정하고 마무리가 되기 전에는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야겠죠. 첫 번째 봉우리 올랐으면 두 번째 봉우리 올라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봉우리 올랐을 때 전에 있던 봉우리를 한번 슬금 보고 내가 여기서 이런 것들은 좀 힘들었어. 그래서 다음 봉우리 올라갈 때는 이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좀 더 빨리 올라가야지 라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되는 기간을 정확하게 선정하고 내가 몇 년 후쯤 어떤 거를 이룰 것이라고 정확히 선정을 하고 마무리가 되기 전에는 그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매 순간 선택에 대한 인내를 오늘도 이겨내고 견뎌라 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스포츠 선수들, 기업인들 계속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이 다 진짜 관두고 때려치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버텼기에 지금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공은 아이디어가 아닌 실행력에 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프로가 되는 방법. 제가 이거 매일 끝날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매너리즘을 극복한 프로가 되는 방법. 매너리즘이란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자세를 취함으로써 신성미나 독창성을 잇는 것, 이거를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프로란 어떠한 일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또는 직업의 직군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프로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부장이 정답 드립니다. 매일 반복된 일을 실수 없이 처리하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루 일과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의 반복되는 행동을 실수 없이 처리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을 매번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조금씩 발전해가며 첫 번째 봉우리 올랐으면 두 번째 봉우리 올릴 때 첫 번째 봉우리에서 받은 노하우를 또 감안을 해서 달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봉우리에 올라가서 조금씩 발전해가며 지치지 않고 힘이 들지만 인내하고 버티고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반드시 멘탈이 나갈 때가 있어요. 이 멘탈이 나갈 때는 뭘 찾는다? 핑계를 찾는다. 사람이 핑계를 찾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핑계 없이 하는 것. 빠르게 한번 읽어드립니다. 매일 반복된 일을 실수 없이 처리하고 조금씩 발전해가며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핑계 없이 하는 것. 매일 반복된 일을 실수 없이 처리하고 조금씩 발전해가며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핑계 없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